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항상 1대1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사람들이 숨기고 싶고 항상 마지막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의논하는 것, 치질인데요. 헤모로이드라고 하죠. 치질이 각 가정마다 있고 저희 집에도 치질 환자가 있고요.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그냥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제품을 사고 좀 오버 더 카운터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오늘은 추천을 해드리고 어떻게 그걸 예방할 것인가, 만성적인 치질을 다스리는 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너무 아프거나 부어서 걸을 수가 없거나 앉을 수가 없거나 항상 연락이 올 때는 그런 이미 플레어라고 치질이 심해졌을 때가 와요.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.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. 그쵸?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맨 처음은 좌욕이 가장 좋아요. 우리가 잇몸이 부었을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죠. 그러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. 그렇게 해서 일단 깨끗하게 거기를 가라앉혀 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프레퍼레이션 H에 라이도케인이라는 일종의 국소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어요. 크림이. 그럼 그 약을 그 크림을 발라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아픈 걸 가라앉혀 주죠. 라이도케인이 들어있는 국소마취제가 들어있는 약을 발라주셔서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그날 저녁,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일도 하시고 출근도 하시고 하셔야죠. 저녁에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좌약을 또 쓰셔야 돼요. 밤에 꼭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약간 수싱도 해주고 그러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거기에 혈액순환도 개선해주는, 밤사이에 나는 자고 있을 때 약간 기름 끼는 성분이 있어서 세포에 막을 한번 씌워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침에 화장실을 갔을 때 마치 계란 후라이가 후라이팬에 안 달라붙듯이 변이 거기를 건드리고 찢어내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나와서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변을 보고 나서는 크림을 바르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좌약을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일반 화장지를 쓰는 건 그 화장품을 지울 때 화장실 휴지로 얼굴을 닦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. 지금 학문 구주인은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화장실 휴지로 빡빡 닦잖아요. 깨끗하게 닦는다고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특별하게 나와 있는 치질 환자용 와이프 있어요. 그 와이프를 사셔서 그게 웻이에요. 예민한 항문 부위를 수싱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걸로 닦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이 치질 환자가 있는 가정에는 꼭 있으셔야 돼요.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은 먹는 치질약이에요. 유럽에서는 거의 20년, 30년 동안 이미 써왔던 약이에요. 대부분은, 만약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대부분은 90% 이상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이에요. 한국에도 이미 오버 더 카운터로 살 수 있고요.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이 약이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똑같은 디오스민인데 이거는 오버 더 카운터로 그냥 살 수 있거든요.
이거는 미국에서는 프레스크립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디오스민이에요. 근데 여기를 보면 디오스민 플렉스 630mg 이렇게 돼 있어요. 디오스민하고 비슷한 약인데 포뮬레이션이 조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약이 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에서도 디오스민은 그냥 오버 더 카운터로 약국에서 약사한테 살 수 있어요. 근데 한국에도 프레스크립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디오스민이 따로 있어요. 그럼 왜 그러는가? 아무리 좋은 약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디오스민도 잘 흡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. 그런데 흡수가 잘 되게 굉장히 파리클을 이 디오스민의 파리클을 마이크로로 작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환자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위에서 좀 더 흡수율을 높게 해주는 거죠. 마이크로나이즈드 된 디오스민이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, 또 디오스민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디오스민은 그 오렌지나 귤 이런 시트루스 과일의 껍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건데, 그거에서 뽑아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거든요. 두 가지 성분의 복합체였던 거예요. 이 약 같은 경우는 2캡슐에 750mg가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 복용법을 보시면 한 알씩 하루에 한 번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. 630mg를 먹고 효과를 보던 환자가 혼자서 오버 더 카운터 그냥 하나를 사서 한 알씩 먹었어요. 그래서 결론은 용량이 반도 안 되는 양을 먹었다고 봐야죠. 이 약으로 바꿨을 때 치질이 갑자기 심해졌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지금 이렇게 처방약으로 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니까 당장에 사기가 어렵고, 그 디오스민과 히스페리딘이 섞여 있는, 제가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 약을 오더를 하셔서 처음 4일간은 2알씩 하루 3번을 드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하루에 2알씩,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처방약을 드실 때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고요. 처방약이 아닌 오버 더 카운터로 드실 때는 한 알씩 하루 2번을 드시든가, 아니면 하루에 한 번에 2알을 드시든가, 2알을 저는 권해드립니다. 그 프레스크립션 약을 만약에 사실 수 있으면, 그걸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면 복용이 편하고요. 이건 캡슐이에요. 이거는 타블렛이에요. 그래서 좀 더 삼키기가 쉬워요. 근데 삼키는 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약으로 사셔도 되고, 한국에서도 이 디오스민에 히스페리딘이 섞여 있는 약으로 치질이 심할 때는 2알씩 하루 3번 4일간 드시고, 그 다음에 2알씩 매일 드셔주시면 되고요. 이 약이 쓰는 다른 적응증이 있어요. 치질만이 아니고 베리코즈 베인이라고 해요. 혈관에 그 파란 정맥이 다 보이고, 그런 거를 베리코즈 베인이라고 하거든요. 여름에 그 스타킹 안 신으면 보기 흉하다고 여성들에겐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, 사실 의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질병이에요.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가 않고,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크로닉한 염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. 이 프레스크립션으로 되어 있는 약들은 그 적응증이 있어요. 그런 베리코즈 베인이 있거나 다리가 붓고 늘 서 있으면 그쪽으로 퉁퉁 붓는 그런 분들은 이 디오스민을 드시면 그것을 예방을 해주고, 그 베리코즈 베인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적응증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. 오버 더 카운터는 어떤 질병의 치료가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오늘 제가 치질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,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치질 이외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위장병이에요. 한국인에게 위장병은 치질만큼이나 많이 있거든요. 위장병에 대해서 약과 함께, 식이요법과 함께 어떻게 위장병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.
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디프레션, 우울증, 앵자이어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구독을 꼭 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동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